세상의 모든 도시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 도시에 담긴 고난과 극복의 역사는 우리 인류가 걸어온 길과 다르지 않다. 그 오랜 이야기는 식탁으로도 이어진다. 우리가 먹는 한 접시엔 도시 특유의 맛과 매력이 숨어 있다. 나 이육정은 요리하는 저널리스트다. 누들로드로부터 시작된 지난 10년간의 음식 탐험. Very small, Hong Kong style. 나는 요리를 통해 미지의 세상과 조우했다. 접시 위에 세상이 펼쳐지는 마법. 그 맛의 기원을 탐색해온 나의 여정은 이제 도시 속의 인류를 향한다.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도시 속에 숨겨진 맛과 모험의 기록이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10월은 농부가 가장 분주해지는 시기. 작고 단단한 붉은 열매, 크랜베리를 거두기 위해서다. 넝쿨 식물인 크랜베리는 밭에 물을 채워 수확을 한다. 열매 안 공기 주머니의 부력을 이용하는 오래된 지혜다. 미국을 대표하는 토종식물 크랜베리. 미국 원주민들은 400여 년 전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유럽계 이민자들에게 크랜베리를 건넸다. 아메리칸 원주민들로부터 선물받은 이 작은 열매로 배를 채워야 했던 유럽계 이민자들. 이들의 음식은 참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땅에서 정착할 수 있었죠. 낯선 땅,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유럽계 이민자들에게 이 작은 열매는 두 인종 간 화합의 상징이 됐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음식이 탄생했다. 추수감사절 만찬에 빠질 수 없는 칠면조 요리다. 초기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조리법을 더해 만든 소스와 잼. 초기 이민자들의 식문화는 크랜베리 요리처럼 소박하고 단출했다. 1600년대 초 이들은 원주민에게 단돈 24달러를 주고 동부 해안의 작은 섬 하나를 구입합니다. 그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작은 섬은 미국의 음식 문화를 뿌리채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미국 제1의 도시 뉴욕이다. 초기 유럽계 이민자들처럼 전 세계 250여 인종이 저마다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뉴욕으로 모여들었다. 이때 이민자들이 들고 온 다양한 음식 문화가 도시라는 한 공간에서 뒤섞였다. 그리고 오늘날 다채롭지만 빠르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뉴욕의 맛을 만들어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뉴요커들이 꼽는 뉴욕의 대표적인 맛. A bagel, because everyone here at any point in the day, if you're getting breakfast, you're going to work, you're going to grab a bagel. If you're going to lunch, you might grab a bagel. I would say it would have to be the hot dog.
Anywhere you walk in New York City, there is a hot dog stand on the corner. It's the $1 pizza slice, the plain one. That is in every corner. And it has that special New York taste. It's gotta be a streetcar vendor. After hanging out with your friends and needing something before you get on the train home and seeing your favorite streetcar vendor and going over and getting a slice. 뉴욕에서 푸드트럭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뉴욕은 800만 도시민들에 의해 작동되는 거대한 기계요. 음식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 푸드트럭은 빠르고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미국 실용주의의 발명품이다. 저렴하게 한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어떤 생계형의 푸드트럭이었다면 요즘의 푸드트럭은 음식 그 자체가 어느 식당 메뉴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합니다. 한마디로 움직이는 레스토랑이 된 거죠. 푸드트럭의 창업 비용은 일반 식당의 3분의 1 수준. 덕분에 많은 이민자들이 푸드트럭을 통해 고국의 맛을 선보였다. 여건 없이 세계 음식 기행이 가능할 정도로 뉴욕의 푸드트럭은 다양한 이민자의 맛을 대변한다. 실제 푸드트럭의 시작은 이민자들이 끌고 다니던 작은 손수레다. 히스패닉 이민자 거리에서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푸드카트의 데모. 아레파 레이디 마리아 카노다. 그녀는 30년 전 콜롬비아의 불법적인 폭력을 피해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뉴욕으로 건너왔다. 고향에서 판사까지 지낸 마리아. 그런 그녀가 생계를 위해 시작한 것이 푸드카트다. What's that? Arepa de queso, 아레파 de queso. De queso. We mix with cheese, mozzarella cheese inside. 오케이. And put on the top white cheese. 콜롬비아 전통 음식 아레파는 옥수수 반죽을 달 모양으로 노릇노릇 구워낸 후 각종 토핑을 얹는다. 마리아의 아레파는 뉴욕타임즈 등의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됐을 정도로 유명하다. 옥수수의 그 신선한 맛, 옥수수의 그 향이 딱 올라오면서 달콤하고 또 이 버터의 고소한 맛, 그리고 치즈가 딱 녹아서 이거 보통이 아닌데? 여기는 보통의 거리 음식이 아니에요. Añora como el hogar, la mamá, y entonces mucha gente me mira a mí como la mamá que está haciendo una arepa. Y a veces me cogen del restaurante, ¡ma, mi arepa, rápido! 뉴욕 이민자들에게 길거리 음식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자 손수 만든 고향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마리아가 콜롬비아 엄마라 불리는 이유다. He's the best, number one. The best. Good. 아레파의 가격은 단돈 $4. 마리아가 거리로 나선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는 가격이다. 가난한 이민 노동자들에게 아레파는 없어서는 안 될 위로의 한 끼임을 알기 때문이다. 저마다의 꿈을 안고 도시라는 공간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하지만 끝없이 팽창하는 도시는 서서히 한계에 도달했다. 한때 작은 항구 마을이었던 홍콩 역시 다르지 않다. 도시엔 사람들이 뿜어내는 욕망으로 가득하다. 홍콩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좁고 빠른 도시가 됐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홍콩의 집값을 견뎌내야 한다.
홍콩은 지구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면적은 서울의 1.8배지만 대부분이 산지여서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땅에 모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은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협소한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직 상승해온 홍콩의 아파트. 좁기로 악명 높은 일명 벌집 아파트는 극한의 도시 홍콩의 자화상이다.我係一個速遞員，工作雖然係好辛苦，但係我都有一個空間可以翻嚟休息，飲啖熱茶。 랑커챙의 한 달 수입은 130만 원 남짓. 그중 3분의 1을 집세로 낸다. 끼니는 값싼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성공을 꿈꾸며 버텨보지만 좁은 집에서의 식사는 여전히 적응이 안 된다. 即係有邊個唔想屋企有屋企人煮埋飯啊，翻到去有得食啊？譬如4餸1湯、白飯任裝咁先啦，係咪先？但係就如果一個人住，就要解決自己嘅民生問題啦。個地方始終細，就點講呢？ 한 사람 눕기도 빠듯한 공간이 집의 전부. 최소한의 면적에서 살다 보니 음식을 만들어 먹기란 불가능하다. 벌집 아파트에 사는 약 28만 명의 홍콩인들은 요리를 잊고 산다. 비록 집밥은 사라졌지만 맛에 대한 욕망은 치열하다. 인구당 레스토랑 수가 뉴욕의 1.5배, 런던의 4배에 달할 정도로 외식 산업은 홍콩의 경제 그래프와 궤를 같이 한다. Oh, okay, nice to meet you. Hey, nice to meet you. Welcome to Hong Kong. Actually, this is my second trip to Hong Yeah. Kong, and I found the city so fascinating, Yeah. especially for food. I'm the right man. I show you the good food. Follow me, okay, please. okay. 음식 평론가 마이클 램을 따라 나선 길. It's this one. Yeah, lock. Okay. Follow me. Please, Mr. Lee. It's very small. Very small, Hong Kong style, Hong Kong Cha Chan Teng style. Here, very famous, especially roast goose. 홍콩의 대표적인 식당 형태인 차찬탱. 살인적인 임대료에 주방은 좁디좁지만 전통 광둥식 요리며 가벼운 식사까지 다양한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차찬탱의 특징이다. The whole variety. I mean, how many menus do they have usually? I need to calculate with the calculator. So many because maybe even the roast goose, the leg with rice is one item, with noodles another item. The noodles in soup another item. Noodles stirred with the sauce the other item. For you, okay? Roast goose legs with stirred noodles. 겉모습은 허름하고 좁지만 이래봬도 미슐랭 가이드의 별을 받은 세계적인 식당이다. 이게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어쩌면 자주 즐기는 요리가 바로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졌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오케이. 차찬탱엔 맛과 속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홍콩인의 욕망이 담겨 있다. Why Hong Kong people are so busy? Hong Kong style, very rush. Okay. 5 minutes can eat the rice and pay the money. In the 8 minutes, go back to office. 오늘날 차찬탱의 메뉴엔 국경이 없다.
중식, 일식, 양식이 뒤섞인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게 홍콩 스타일이다. 하지만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차찬탱은 오늘날 홍콩식 패스트푸드로 변모했다. 맛과 속도에 대한 열망은 세상의 모든 음식을 홍콩 스타일로 진화시켰다. 영국의 밀크티를 비단천에 차를 걸러내는 홍콩 방식으로 마시고, 광둥의 파인애플 빵에 서양의 샌드위치를 접목시킨 뽀로바오는 홍콩의 국민 간식이 됐다. Try the bolo bao. They smile. Yeah, and hold the bun. Okay. And say it's better than other Michelin 3-star food or anything. Try instant noodle. Okay. With the tom yum soup. 유명 차찬탱의 공통점은 가정의 조리법으로 요리를 한다는 것. 집밥이 사라진 도시 홍콩에서 차찬탱은 지친 도시인을 위로해주는 한 끼다. 도시는 늘 분주하다. 속도에 대한 도시의 집착은 사람들에게서 요리를 앗아갔다. 요리에 담긴 인류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간다. It's just something that New Yorkers, just like any other city, people keep moving, and when you're go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you're gonna grab something quick. And even people may not have like big kitchen at home, and they may not have their own place, you know, to have friends come along. Then they go to restaurants, and that's why restaurant business is relatively good still. 아주 오래전 인류는 먹을 것을 찾아 야생을 유랑하며 살았다. 그런 인류 앞에 요리가 등장한 건 불을 발견하면서부터다. 유랑 생활을 벗어난 인류에게 음식은 더 이상 생존의 수단이 아니었다.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도시가 탄생했고, 인류는 도시를 중심으로 고유의 음식 문화를 발전시키기에 이른다. 도시는 인류의 내력이 담긴 맛의 요람으로 거듭났다. 도시가 처음 탄생하던 시절, 그 오랜 기억이 남아있는 땅으로 떠났다.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만년설의 신비를 간직한 코카서스 산맥이다. 이곳에서 나는 현대 도시가 잃어버린 한 끼의 의미를 찾아보고 싶었다. 러시아 치하에서 200년을 보내다 25년 전에야 갓 독립한 나라. 한때 그루지아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이곳은 유럽의 작은 나라 조지아다. 내가 찾은 도시는 조지아의 산악 도시인 메스티아다. 설산에 둘러싸인 도시는 여전히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치면서 살아간다. 때마침 돼지를 잡으려는 모양이다. 이곳에선 가축을 풀어놓고 키우다 보니 어지간해선 잡기가 쉽지 않다. 결국 제풀에 지친 녀석이 소나기에 걸려들었다. 녀석은 오늘 바코신의 제사상에 오를 운명이다. 도살에서 해체까지 아직도 이곳 사람들은 도축의 전 과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 있다.
현대 도시에 부엌에선 사라져버린 풍경이다. 우리는 고기 먹고 싶으면 그냥 마트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메스티아에서는 정말 고기 한 점의 가치를 더 잘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외지와 고립된 채 살아온 도시에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다. 이들은 오랜 경험과 기억으로 식재료가 음식이 되는 과정을 자연스레 터득해왔다. Spring, summertime, when was plus on the air, they use salt. They put salt on the new fresh meat, and after we hang under the stove, wooden stove, and they hang on the stove. There was very hot place, and after several week, 1 week, 2 week, meat get dry. 고기가 마련됐다. 스파네티에선 제삿날을 일컬어 라피날리라 부르는데 이날은 돼지를 제물로 바친다는 뜻에서 제수 음식에 돼지고기를 쓴다. 그중 하나가 스파네티식 전통빵 굽다리다. 굽다리는 조지아의 아주 유명한 빵이죠. 하자 뿌리의 일종인데 수아누리.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라 그래요. 지금 고기 속을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향신료를 넣어서 이렇게 굽다리의 맛을 좌우하는 건 향신료다. 먼저 소금으로 밑간을 한 돼지고기에 사프란과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서 버무린다. 그리고는 후추를 뿌려서 마무리하는데 이는 고기의 잡내를 없애기 위한 전통적인 조리법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이 토핑 재료가 속에 들어간 피자라고도 할 수 있죠. 굽다리는 얇고 고르게 반죽하는 것이 관건. 속재료인 고기를 골고루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과정은 간단해도 드리는 정성은 만만치 않다. 바코 씨네 집엔 오븐이 따로 없다. 전통 난로 페치카가 이 집의 모든 요리를 갈무리하는 해결사. 지금부터 최적의 맛을 찾아내는 건 불과 시간이다. 갓 잡은 돼지 머리가 상에 놓인다. 조상에 바치는 첫 제물이다. 제사에 켜는 초는 일종의 초대장. 망자가 만찬을 즐기러 오게끔 온 집안의 문을 열고 맞이한다. 가족들은 혼백이 드나들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상주는 술 한 잔을 대접하며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한다.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ში ძალიან დიდ პატივს ვცემთ სულებს ზოგადად, ალბათ თქვენს ქვეყანაშიც, მაგრამ და სვანეთში კიდევ დამატებით გვაქვს მიცვალებულების საპატივცემულო კვირა ზამთარში, როცა აი დღეს დაემთხვა ეს დღე, ღორს ვკლავთ, სუფრას ვამზადებთ და უძღვნით მიცვალებულებს. უნთებთ სანთლებს, აი ეს ტრადიციული ცერემონიალი გვაქვს ასეთი, შემოვიპატიჟებთ სულებს, ვითომ აქ არიან ჩვენი მიცვალებულები ისე ვთქვათ განვიცდით და თან ველოდებით თან გვიხარია იმათი მოსვლა და აი სუფრა იმათ საპატივცემულოდ არის შექმნილი. უბდარი. This is უბდარი. 드디어 산자를 위한 만찬이 시작됐다. 첫 끼니로 집어든 요리는 굽다리다. 매콤한 후추향이 고기 비린내를 제대로 잡아준다. 빵과 돼지고기 그리고 향신료가 어우러진 맛의 조합이 독특하면서도 이국적인 풍미를 풍긴다.
조지아의 식사 자리엔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신과 조상의 감사를 드리는 노래다. 산자와 죽은 자, 음식과 노래가 한자리에 공존하는 스바네티의 밥상. 이 한 접시엔 요리가 가진 태초의 기억이 살아있다. 바로 건강한 나눔과 공유다. 스바네티에서 만난 음식은 단순한 생존의 연료가 아닌 영혼을 살찌우는 한 끼로 기억될 것 같다. 지난 200년간 러시아라는 얼음 장막에 갇혀 있다. 이제 막 해동된 나라. 지금도 조지아엔 오래된 유럽의 얼굴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조지아의 1500년 성지인 알라베르디 수도원을 찾았다. 인구의 80%가 기독교 신자인 조지아에선 교회가 삶의 구심이나 마찬가지.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이교도 국가들의 침략과 파괴 대상이 되어온 것도 교회다. 그 중에서도 집중 포화를 받은 곳은 교회가 경작하는 포도밭. 와인이 신에게 바치는 미사주라는 이유에서다. 아마로 줘봐. 아마로 줘봐. 와인을 생산해온 역사만 8,000년. 조지아 와인의 역사는 서구 문명의 시원인 그리스의 그것보다도 3,000년이나 앞서 있다. მეღვინეობის გულში და ამ ნიადაგზე შეიძლება ითქვას იდეალურად ხარობს თვითონ ვაზი და იღებს ყველა იმ აუცილებელ კომპონენტს, მინერალებს, რომელიც მიწიდან სჭირდება. ეხმარება რა თქმა უნდა ბუნებაც, გარემო, ჰაერი, მზე და ამის გამო არის რომ შვენივრად გამოგდის ისე ერთი დღეს თუ დარჩებოდი მოგვეხმარებული. 신이 내린 천혜의 자연환경. 수도사의 목소리엔 긍지가 배어 있었다. ეს არის მერვე საუკუნის არქეოლოგია მთლიანზე, რაც ახლა სივრცეს რასაც უყურებ. მერვე საუკუნის ქვევრებია აქვე მარანია გამოჩენილი. მე-11 საუკუნის ქვევრი. ეს უკვე რაც არის, ესენი უკვე სხვადასხვა პერიოდებისაა. აი ეს დიდი ქვევრი არის სადღაც 4 ტონიდან. 조지아에선 와인을 담는 황토 항아리를 일컬어 크베브리라 부른다. 땅속에 크베브리를 묻고 와인을 저장하는 숙성법은 조지아의 오랜 전통. მოშენებული ეს არის დაახლოებით 1000 გრადუსზე გამომწვარი თიხის ჭურჭელი, რომელიც არის თავისი ზეგავლენა ფაქტიურად ღვინოს გადასეს რაიმე გარეშე გემო არ არსებობს. აი მაგალითად მუხის კაცს აქვს ეს, რომ თავის გემოს გვინა თუ არ გვინა გვაძლევს მუხა. ქვევრში ფაქტიურად ქართული ტრადიციული მეღვინეობა ქვევრის გარეშე წარმოუდგენელია. 그 어떤 외부 요인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순수 그 자체의 포도주. 그것은 신의 물방울을 빚고 있다는 조지아인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조지아인들에게 와인은 그래서 영혼의 상징이나 다름없다. 캄캄한 땅 속에서 9개월의 숙성 기간을 거친 와인이 첫 선을 보이는 날. 그 은밀한 현장이 흡사 태초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을 마주하는 느낌이다. 한 잔의 크베브리 와인이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다. 투명한 호박빛 액체는 와인이 잘 숙성됐다는 증거. 신의 가호 아래 올해의 와인 농사도 무사히 마무리됐다. 오늘만큼은 마음껏 신의 은총을 즐긴다. 조지아인들에게 와인은 한 잔의 술 그 이상의 무엇이다. როდესაც მტერი მოდიოდა და ესხმოდა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პირველ რიგში ბაღვენახებს ანადგურებდა. მაგრამ ქართველებმა იცოდნენ რა, რომ ეს იყო მათი მართლა ძლიერების, სულიერი ძლიერების ძარღვი, არტერია, ამიტომაც რამდენჯერაც გაჩეხავდნენ, იმდენჯერ გავდნენ. რომელთანაც წილნაყარი იყო ჩვენი ფიზიკური გადარჩენაც. 지난 8,000년간 고난의 상징이자 조지아인들의 고단한 현실을 위로해온 음식.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온 그 오래된 유산에서 나는 잃어버린 도시의 시간을 보았다. 도시라는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사람들은 치열한 레이스를 펼친다. 속도전에 익숙해진 사람들. 음식도 홍콩의 속도에 발맞춰 진화했다. 홍콩인들은 주말에 이른 점심을 이곳에서 먹는다. 시간을 중시하는 홍콩인들이 줄을 선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3000년) 역사의 중국식 만두 딤섬을 맛보기 위해서다. 딤섬은 마음에 점을 찍듯 가볍게 허기를 달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이름. 홍콩의 딤섬은 중국 대륙보다 화려하고 그 종류도 1000가지가 넘는다. 딤섬 하나로 7년째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스타 셰프 마카이 푸이. 잘 만든 딤섬은 만두피가 생명이다. 새우 딤섬은 투명할 정도로 얇게 만든다. 속재료를 만들 때는 계량컵이 아닌 손저울을 사용한다. 모든 요리의 과정엔 오랜 시간 고수해온 그만의 원칙이 있다. 딤섬엔 홍콩인들의 실용주의 정신이 담겨 있다. 이 딤섬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맛의 캡슐 딱 맛과 효율을 추구하는 그 홍콩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딤섬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딤섬과 차를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침묵을 두터이 하는 일종의 사교행위. 그에 맞는 예법을 따른다. 이 차가 비면 이렇게 상대방의 차를 꼭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제 다리죠. 그래서 약간 이게 어떤 무릎을 꿇는 그런 그 표시죠. 함께 차를 마신다는 뜻의 얌차는 찻잔이 비워지면 따뜻한 물을 채워달라는 배려의 신호다. 앞만 보고 내달리는 경쟁의 도시. 그 한편에서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쓴다. 일요일 아침, 홍콩의 한 거리를 가득 메운 이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가사 도우미들이다. 홍콩에서 가사 도우미로 생활하는 외국인은 32만 명. 마리니는 홍콩 생활 15년 차 가사 도우미다. Why don't you go inside in a coffee shop or at the restaurant? Then why you go out? More relaxed, more. Somebody will say, "Why are you so long?" So we need to see each other, ma. On the scene. Okay. So you can give place for other. Okay. Are you going there? Okay. Let's go. I need to go. Okay. 홍콩 정부는 가사 도우미의 월급을 65만 원으로 정해놨다. 주인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돈을 아껴야 간신히 살인적인 홍콩 물가를 견뎌낼 수 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두는 가정은 중산층 이상. 마리니의 고용주는 2 자녀를 둔 싱글맘이다. This one is my kitchen. Okay. 마리니는 이곳에서 입주 도우미로 생활하고 있다. 주방이 물론 홍콩 집들의 특징이지만 다 이제 굉장히 작습니다. 이 집 주방도 크지 않은데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주방 옆 좁은 창고가 마리니의 생활 공간. 다른 가사 도우미들과 비교하면 이 정도는 넓고 쾌적한 편이다. Is this the Quran? Yes, this one is for praying. This For is example, praying. I'm scary or what else, and then I'm praying that don't scary, don't afraid, just like this. Calm down. 기도로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어린 딸을 향한 그리움은 단 한순간도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15년간 견뎌야 했던 고통이었다. My daughter stay with my sister, but never meet me.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your daughter? On August, just one day. 홍콩 가사 도우미는 오로지 딸을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헤어질 당시 갓난아이였던 딸은 엄마인 마리니를 먼 친척으로 알고 있다. I cannot talk. This one is hard to tell. I must be strong. Be strong. Yes, I will. For your daughter. Yes, I will. 딸에게 따뜻한 밥상 한 번 차려주지 못했다는 그녀. 오늘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오늘의 메인 요리는 새우와 두부를 으깨 만든 크로켓이다. Where did you learn all these recipes? My mom teach me, and then I mix by my own taste. Okay. Because I think not enough the taste, so I mix it with Indonesian recipe. 인도네시아 향신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통 돌절구도 갖춰놨다. Pestle and mortar. But in Cantonese, there is no something like this? Yeah, I learned from grandma before. 이 칸토니즈 원래 홍콩 스타일에다가 자기의 또 이 노하우죠. 인도네시아의 노하우가 또 더해지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이런 새로운 재료들이. Bingo. Okay. Hi.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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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ust be Josephine. Yes, hi. Okay, nice to meet you. Hi, nice to meet you. Hello. I am your new maid. Okay, I'm very lucky to have you. 늦은 귀가가 일상이 된 홍콩인들에게 요리는 사치다.
I think it's the convenience. As you know, in all big cities, everybody work very hard, and then they work very late. So after work, they don't want to go home and start cooking again. So I actually prefer to eat at home because after working for a long day, it's so much nicer to come home and eat, and you're more relaxed. And also the food is healthier, I think. Yeah, home, do homework. 온전한 가족의 공간에서 간절히 집밥을 원하는 홍콩 사람들. 하지만 집밥과 요리는 외국인 노동자의 손에서 간신히 이어지고 있다. 집밥과 요리가 사라져가는 것은 모든 대도시의 특징. 이는 곧 먹거리의 대량 생산으로 이어졌다. 기계에 연료를 넣듯 현대인은 패스트푸드를 한 끼니로 때웠다. 공장에서 양산된 똑같은 맛의 패스트푸드가 도시의 식탁을 점령했다. 공장식 음식은 곧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풍요의 도시 뉴욕. 하지만 도시의 한편에는 가난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 기아율은 뉴욕에서 가장 높은 37%. 실업률도 미국 평균 2배가 넘는 곳. 브롱크스다. 질비하게 늘어선 패스트푸드점과 달리 브롱크스에선 신선 식료품점을 찾기 힘들어서 이른바 식품 사막이라는 오명까지 생겼다. 사람들은 패스트푸드와 설탕이 가득한 청량 음료에서 칼로리를 얻는다. 식품 사막은 가장 먼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값싼 통조림이나 칼로리 높은 패스트푸드에 의존하다 보니 아이들의 비만율과 영양 결핍은 심각한 상태다. 변화의 움직임은 한 공립학교에서 시작됐다. 탐스럽게 연근 신선한 열매들. 이곳의 어린 농부들은 다른 브롱크스 아이들과 달리 채소가 낯설지 않다. 식품 사막 브롱크스의 신선한 변화. 그 중심엔 교사 스티븐이 있다. Puppy or a dog where we cut off their legs. But do something really cool. Actually, I'm You like that? Right? It's good, right? Really good. And pasta. Come on, handsome men eat vegetables. It's good. It's Real good. men eat Try their it, vegetables. try it, Okay, come try on. it, try it. Who wants more? 아이들이 채소 싫어하는 건 전세적인 현상 같아요. 가공식품에 길들여졌던 아이들은 서서히 자연의 맛을 알아가고 있다. I like vegetables and gardening because it's really fun, and at the end you could eat it, and it's good for your body. The worms, to me, they was a little disgusting to me, but at the same time, it was fun. This entire neighborhood, 35,000 people, fresh food, vegetables, fresh fruit and vegetables right here.
Oh my Right God. here and upstairs in my classroom. Okay. 어린 농부들이 수확한 채소는 또 다른 교육으로 이어진다. 스스로 키워낸 채소로 아이들은 직접 요리를 한다. 고사리 손으로 키워내고 맛을 낸 음식. 그린 브롱크스 머신은 이제 교실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And then we're hoping that these lessons they take home to their family, and we send kids home with food to their families. We're going to be starting an after-school cooking program for children and parents where adults and children side by side in school can learn how to cook healthy, fresh food that we grow right here in the community. 식품 사막의 오아시스가 아닌 도시 속 열대우림을 키우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다. 도시 한편에선 신선 음식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다른 한편에선 넘쳐나는 음식물로 골치를 썩고 있다. 바로 뉴욕의 음식물 쓰레기다. 그 심각성을 알려줄 친구 야나를 만났다. My name is Yana. Welcome to Brooklyn. What we do is we show people how much perfectly good food is being wasted, and you know, it's kind of a hands-on experience. And this is something you're going to experience tonight. 밤이 되면 거리에 쌓여가는 쓰레기 더미들. It is a supermarket. 같은 시간 슈퍼마켓 앞 대형 트럭은 새로운 식료품을 분주히 실어 나른다. Sometime later tonight, we're gonna see a lot of dumpsters are brought outside and lined up on the side of the street with the things that they picked off the shelf to make room for new products. 뉴욕에서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무려 120만 톤. 문제는 멀쩡한 음식이 버려진다는 것이다. 실제 쓰레기 봉지를 열자 온전한 식재료들이 나온다.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선 이들이 있다. 쓰레기 더미에서 멀쩡한 음식물을 구출하는 사람들. 바로 덤스터 다이버다. 이들은 구출한 음식물을 빈민가에 전달하거나 직접 요리를 해서 나누며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있다. Whatever is close to expiration date, which is certainly is a very interesting situation there, because expiration date doesn't mean that by this date the food is going to go bad. It just means it's at its freshest. 검은 쓰레기 봉투에 멀쩡한 음식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이 안 된다. 야나의 도움을 받아 한 식료품점 앞에 검은 쓰레기 봉투를 확인해봤다. 이야, 빵이 통통 들었어. 치아바다 빵이네. 예. Would you like more bread? Okay. Yeah, one more. We have two. 가공식품뿐만이 아니다. 과일이며 각종 채소는 식재료로 손색 없는 것들이 대부분. Perfect tomato, perhaps? Wow, perfect tomato. 예. Potato? 작은 상처가 있어서 혹은 새로운 제품에 밀려 쓰레기로 분류된 것들이다. 제가 1시간도 안 돌아다녔는데 벌써 한 박스가 넘쳐 흘러요. 이 쓸만한 재료들이. 가게 몇 곳에서 모은 재료만 가지고도 그냥 온 가족이 한 2끼, 3끼를 충분히 해결하겠는데요? Not dairy at all.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 속에서 구출한 멀쩡한 재료들은
오늘 밤 누군가의 소중한 만찬이 될 것이다. 덤스터 다이빙으로 얻은 식재료를 이용해 소박한 만찬을 준비해봤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디저트 만들 때는 바나나는 케이크로, 복숭아와 자두는 케이크에 곁들일 잼의 주요 재료로 사용한다. 야나 같은 친구들이 저 보면 요리계의 혁신을 지금 뭔가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요리라고 했을 때는 슈퍼마켓에서 사는 멀쩡한 재료들만 가지고서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실은 우리가 무심결에 버리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속에서 실은 아주 훌륭한 음식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이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패스트푸드와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도시의 먹거리 문제.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이를 해결해가며 식탁 위에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다. 쓰레기 더미가 그럴듯한 디저트와 소박한 한 끼로 재탄생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소박한 요리 한 접시에 최초의 도시 인류가 음식을 나누며 맺은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아무리 도시가 빠르고 복잡하게 변한다 해도 정성껏 차린 음식이 주는 위로의 힘을. 지구 절반이 도시에 사는 도시의 시대. 우리 인류는 도시인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얻었다. 우리는 더 이상 배를 채우기 위해 식탁에 앉지 않는다. 우리에게 음식이란 몸과 마음의 위안을 얻는 또 하나의 여행이 아닐까. 하나의 접시 위에서 탄생하는 도시 이야기. Mr. Sandman, bring me a dream. Begging the cutest that I've ever seen. Giving two lips like roses in clover. Then tell him that his lonesome nights are over. Sandman, I'm so alone. Don't have nobody to call my own. Please turn on your magic beam. Mr. Sandman, bring me a drea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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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